여러분, 투자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10억 자산가들은 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걸까? 나도 그들처럼 부자 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10억 자산가들의 특별한 매매 기법이나 기막힌 투자 타이밍을 궁금해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10억 자산가들의 진짜 공통점은 특별한 매매 전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팔지 않는다는 뚝심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의외인가요? 오늘은 20억 자산가들의 팔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그들이 실제로 어떤 투자, 마인드와 전략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투자들은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매매의 규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10억 자산가들을 보면 그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 투자라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2025년 주식시장 전망을 보면 변동성이 클 거라는 얘기가 많죠. 미국 증시 조정이 오면 그걸 기회 삼아 미국 주식 기준을 늘리라는 조언도 있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정 시마다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 진입하면 쉽게 팔지 않는다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그릇도 함께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머리가 띵하고 밤잠을 설쳤던 제가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비교적 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원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억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갑바이자 그들의 투자 철학이 만들어낸 멘탈의 힘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평탄한 길과 좁고 험한 길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이며 문제가 클수록 내 그릇을 키울 기회라는 겁니다. 10억 자산가들은 이런 마인드로 시장의 변동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릇을 키울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0억 자산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칠까요? 첫째, 가치 투자에 집중합니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건 마치 농부가 비옥한 땅을 찾아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당장 눈앞의 작은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울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죠. 둘째,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주도적이지만 특정 국가나 자산에만 몰빵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자산의 투자를 다변화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부동산 시장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 전세 시장 불안정이 매매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10억 자산가들은 부동산 외에도 예금, 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나 데이터 센터, 코리빙, 시니어 하우징 같은 새로운 투자 분야에도 관심을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 이렇게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추구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 테슬라 주식, 그리고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합니다. 부동산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스노우픽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셋째, 유동성 확보에 신경 씁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현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될 때를 대비해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단기 채권이나 우량 채권 투자는 이런 유동성 확보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손절매 규칙을 지켜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10억 자산가들은 무조건 팔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확고한 원칙 아래서 손실을 관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전략도 빼놓을 수 없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10억 자산가들의 필수적인 루틴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 자산가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루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처럼 기본적인 것들이 다 지겹지만
그걸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정상에 설 수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고 루틴을 지키며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듯이 말이죠. 길가에 뿌려지든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고요?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도 똑같습니다.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두는 겁니다.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언제 투자를 늘릴지 미리 계획하는 거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안전 자산과 성장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억 자산가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뚝심과 철저한 원칙, 그리고 꾸준함을 통해 부를 일궈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들은 투자를 장기적인 마라톤으로 보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억 자산가들의 팔지 않는다는 원칙과 그들이 가진 투자 마인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꾸준히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